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레슨은 파우더 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커버하는 걸 배웠잖아요. 커버한 것을 파우더로 잘 코팅해 볼 거예요. 파우더는 은근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피부 표현에 따라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 고르는 방법, 도구 추천, 바르는 방법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파우더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이트 파우더예요. 이렇게 파우더가 흰색인 거죠. 컬러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밝고 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피부톤이 발라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너무 많이 발랐을 경우에 혹은 잘못 발랐을 경우에 허옇게 떠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두운 피부톤보다는 밝은 피부 또는 좀 투명해 보이고 싶다. 그럴 때 추천해드려요. 파우더는 항상 이렇게 팩트 타입, 프레스드 타입이 있고 루스 파우더 타입이 있어요. 먼저 이 팩트 타입은 가루들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마찰을 이용해서 가루를 내면서 사용하는 건데 입자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피부에 조금 도톰하게 쌓이면서 피지 분비를 잘 막아줘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유분기를 잡고 싶다 이런 분한테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그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귀찮은 게 싫다 이런 분께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루스 파우더는 사실 조금 귀찮아요. 왜냐면 가루들이 이 통 안에 들어있으니까 뚜껑으로 덜어서 여기에서 묻혀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루스 파우더의 장점은 입자가 정말 고와요. 그래서 발랐을 때 잘 바른 티가 안 나요. 정말 자연스럽고 아주 얇게 밀착돼요. 나는 아주 가벼운 피부 표현을 원한다 이런 분께 정말 추천해드려요. 자, 다음은 팩트 타입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둘 다 팩트 타입이니까 조금 두꺼운 입자로 도톰하게 쌓이겠죠? 이 제품은 이렇게 컬러가 들어있어요. 1호, 2호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내 피부톤에 맞춰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나는 화이트 파우더 써서 허옇게 보이는 게 싫다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품은 커버를 많이 한 피부에 정말로 추천해드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팟 커버를 열심히 배웠잖아요. 이렇게 커버한 게 시간이 지나면 유분이 나와서 조금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런 파우더를 올려줘서 코팅을 해서 좀 더 지속력이 오래 가도록 덜 지워지도록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컬러가 들어있으니까 조금 더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많이 했다 이런 분은 이런 컬러감이 있는 팩트를 추천해드려요. 이따가 바르는 방법 보여드릴 거예요. 자, 다음은 루스 파우더 두 가지인데요. 이 제품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발라지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항상 피부를 뽀송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가끔은 윤광이 잘 보이는 글로 베이스도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 일반적인 파우더를 하면 그 광이 다 사라지고 피부가 텁텁해 보여요. 그 글로우만의 윤기나고 반짝반짝한 느낌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정말 곱고 자연스럽게 얇게 발라지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글로우 표현을 할 때 혹은 건성 피부에 추천해드리는 제품들이고요. 이 디어달리아 제품은 그냥 봤을 땐 펄이 안 보이거든요. 손바닥에서 이렇게 문질러 봤을 때 은은하게 광택이 올라와요. 이쪽이 안 바른 쪽인데 광택이 살짝 보이죠? 이렇게 펄이 있으니까 글로 베이스 된 상태에서 바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 펄 입자가 너무 큰 파우더들도 있는데 그러면 빛 반사가 너무 잘 돼서 요철이 부각되고 피부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티 안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펄이 들어있는 파우더를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 이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은 컬러가 다양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진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호수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사이즈는 컬러가 다양해서 선택지가 많아서 좋고요. 입자가 정말 고와요. 아주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촉촉한 피부 표현에 잘 맞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톤업 파우더예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컬러 코렉터 배웠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도 컬러 코렉터가 뭔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됐다고요. 컬러 코렉터가 떠오르죠? 보색이 섞여 있어서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줘요. 피부가 톤업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그 톤업을 망치지 않고요. 그대로 이어가게 만들어줘요. 피부가 아주 화사해 보이죠? 그래서 나는 피부를 좀 더 투명하고 밝게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파우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 하이라이트 존 부분적으로만 발랐을 경우에 입체감이 정말 살아 보이거든요. 입체감을 살리면서 파우더를 바르는 방법은 다른 레슨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톤업 혹은 하이라이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팩트 타입도 있고 루스 파우더 타입도 있는데 이제 잘 아시죠? 조금 두꺼운 입자로 유분기를 확실하게 잡고 싶다면 팩트 타입, 좀 더 자연스럽고 가볍게 연출하고 싶다면 루스 파우더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파우더 유형을 다 골랐으면 이제 발라볼 건데 그 전에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퍼프예요. 보통 이런 퍼프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이런 퍼프로 바르면 유분기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피부가 깨끗해 보이고 매끈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양 조절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지성 피부나 요철이 심한 피부한테 잘 맞고요. 혹은 피부를 아주 매트하고 뽀송뽀송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기 좋아요. 보통 퍼프 사용할 때는 묻혀서 바로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러면 엄청 두껍게 발라지고 골고루 도포가 안 돼서 굉장히 얼룩져 보여요. 피부 표현이 안 예쁘게 되거든요. 사실 퍼프 2개를 쓰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너무 귀찮다면 일단은 묻히고 티슈나 손바닥에서 양을 덜어주세요. 쿠션 바르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항상 양 조절 그리고 고르게 묻히는 거는 계속 쭉 이어져요. 메이크업 과정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되는데 보통 이거를 세척 안 하죠, 여러분. 세척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또 제품도 금방 망가져요. 이 파우더에 유분이 닿게 되면 여기가 굳어서 가루가 나중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테이프로 벗겨내거나 살짝 긁어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귀찮고 또 지저분하기도 하잖아요. 위생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퍼프를 자주 세척해 주시거나 혹은 퍼프를 2가지를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묻힌 다음에 깨끗한 퍼프에 이렇게 비벼요. 그럼 양 조절도 되고 이 퍼프에 아주 고르게 잘 묻어요. 그래서 새로 묻힌 퍼프로 이렇게 바르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묻혔던 퍼프는 잘 보관하면 되고 이러면 깨끗하게도 사용하고 이 퍼프에 아주 고르게 묻어서 훨씬 얇게 잘 발리거든요. 루즈 파우더도 똑같아요. 루즈 파우더가 살짝 사용하기 귀찮잖아요. 항상 뚜껑에 덜어내는 거예요. 사용할 만큼만 덜어내고 이렇게 퍼프에 묻힌 다음에 깨끗한 새 퍼프에 이렇게 굴리면서 묻히고 이렇게 보관용 하나, 바를용 하나 이렇게 2가지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저는 피부가 얇아서 파우더를 두껍게 하면 쩍쩍 갈라지거든요. 주름 끼임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표현한 다음에 아까 설명해드렸던 자연스러운 디어달리아 파우더로 얇게만 표현할게요. 파우더를 할 때 세게 두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파우더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 한 상태에서 그 위에 마지막으로 바르잖아요. 파우더 단계에서 막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커버한 게 다 지워지고 밀리고 얼룩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맨피부가 아니니까 공들여 놓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히 터치해야 돼요. 항상 첫 터치는 유분이 많이 나오는 것부터 해야 돼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T존, 앞볼, 눈동자 안쪽, 그리고 턱. 일단 얼굴 중심 부위에 피지선이 많고요. 여길 먼저 바르고 가장자리로 갈 거예요. 코가 제일 피지가 많이 나오니까 코 먼저 똑똑똑똑. 베이스에 망가지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아주 살살 내 얼굴 피부가 느낌도 안 날 정도로 살살. 자, 이제 이마 바를게요. 눈썹 바로 윗부분이 뼈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 근육이 발달해 있어서 여기에 파우더를 하지 않으면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여요. 여기 반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인상 찌푸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살짝 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썹 윗부분을 잘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윗부분 잘 눌러주고 이마도 특히 앞머리 있는 분들은 많이 해주시고 반대쪽에 비해서 이 눈썹 윗부분 반사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앞볼 블러셔를 한다면 이쪽에 파우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블러셔도 가루잖아요. 가루 위에 가루가 또 얹어지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블러셔 할 자리는 피해서 해주세요. 지금 좁은 부위니까 손가락을 다 넣지 않고 이렇게 살짝 접어서 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손가락을 유연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턱도 살짝 하고 인중도 살짝 그냥 남은 양으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끈끈한 게 너무 싫어요. 머리카락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팡팡 항상 힘 빼고 여기에 열심히 커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워지지 말라고 살살 눈썹 한번 눌러주고요. 남은 양으로만 눈가도 한번 아이 메이크업 번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속눈썹도 한번 쓸어주는 게 좋아요. 스킨케어 하면서 속눈썹에 많이 묻거든요. 나중에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를 번지게 하기 때문에 속눈썹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2번째 도구는요. 큰 브러쉬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둘 다 부드럽고요. 까끌까끌하지 않아요. 브러쉬로 바르면 확실히 퍼프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돼요. 나는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할 거지만 너무 두꺼워지고 싶진 않다. 얇게 바르고 싶다. 그러면 브러쉬를 추천해드려요. 퍼프는 미세한 털 사이사이로 촘촘하게 파우더 입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더 두껍게 발라지고 브러쉬는 퍼프에 비해서 덜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루들이 더 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양이 밀착돼서 얇게 발리는 거죠. 얼굴 전체적으로 적당하게 보송보송한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큰 브러쉬를 추천해드려요. 브러쉬로 할 때도 똑같은데요, 방법은. 이런 팩트 타입 사용할 때는 뒷면에 꼼꼼하게 묻힌 다음에 손바닥 혹은 휴지에서 양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루스 파우더 사용할 때 뚜껑에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앞뒷면에 굴리듯이 묻혀주세요. 이렇게 살살 하는 게 아니라 팍팍 누르면서 브러쉬 속까지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누르면서 팍팍 묻혀주세요. 그리고 적당히 묻은 것 같으면 이렇게 털어주시고 너무 많이 묻은 것 같으면 휴지에 똑같이 덜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유분이 많이 나오는 얼굴 중심부로 먼저 할 거예요. 코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이스를 열심히 했으니까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살살 힘 빼고 느낌도 안 날 정도로 브러쉬 질이 좀 안 좋으면 이렇게 두드릴 때 따가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털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앞볼도 살살 무조건 살살 그래야 커버 안 벗겨집니다. 피부가 정말 얇거나 주름이 좀 많은 분들은 팔자, 눈 밑 이렇게 표정 근육을 많이 쓰는 부위에 파우더를 너무 많이 했을 때 주름김이 더 심해져요. 주름이 정말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팔자, 눈 밑은 파우더를 소량만 하거나 생략하는 게 좋아요. 저는 안 해요, 파우더를. 자, 외곽 부위도 살살 블러셔를 한다면 이 부위에 파우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 윤기가 나고요. 나머지는 뽀송뽀송해 보이죠? 파우더를 했는데 전혀 두껍게 느껴지지 않죠? 파우더 역시 양 조절을 정말 잘해서 얇게 밀착시켰기 때문에 그냥 내 피부 같아요. 파우더를 했는데 피부가 너무 인위적으로 보인다. 그건 너무 두꺼운 양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저는 파우더만 하면 베이스가 얼룩져 보이거나 베이스가 지워지고 뭔가 피부가 이상해져요. 그건 첫 번째, 터치가 너무 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살살 발라서 베이스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미 스킨케어나 선크림,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잘못됐는데 유분기에 가려져서 안 보이다가 파우더를 해서 유분기가 사라져서 반사가 안 되니까 그게 더 드러나서 보여서 나는 파우더만 하면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미 첫 단계부터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킨케어 레슨 영상처럼 제대로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선크림도 제대로 발라야 되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도 정확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파우더 발랐을 때 뜨거나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레슨 영상 보면서 잘 따라했어요. 근데 파우더만 하면 주름이 끼거나 너무 갈라져 보여요. 그거는 피부가 너무 얇고 건조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피지가 나오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안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너무 번들거리는 건 싫어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을 매트 타입, 세미 매트 타입으로 고르면 되겠죠? 정말 피부가 얇고 약한 분은 파우더가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파우더를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큰 브러쉬로 하면 불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작은 브러쉬의 방법도 있어요. 이 두 제품 다 끝으로 갈수록 모아지는 모양이죠? 이렇게 해야 좀 더 굴곡진 부위를 섬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추천해드리고요. 피부 표현을 완전히 글로우하게 할 거다. 윤기 나는 피부가 좋다. 그러면 이 제품 정말 작잖아요. 필요한 부위만 딱딱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 제품은 좀 더 넓은 면적에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자, 이쪽 얼굴은 광을 그대로 살려볼 거예요. 브러쉬에 묻히는 건 항상 똑같아요. 굴리면서 묻히고 조금 털어주거나 많이 묻은 것 같으면 휴지의 양 조절. 유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코는 절대 생략할 수 없어요. 그리고 T존, 이마, 눈썹 윗부분 꼭 해달라 그랬죠? 살살 톡톡톡톡 눈썹도 한번 하고 앞볼 턱 살짝 하고 인중 살짝 쓸어주고 눈가 살짝 속눈썹 한번 쓸어주고 이 광을 살린다고 해서 아예 안 하면 요철이 빛반사돼서 눈에 띄고 유분은 많이 나오고 지속력이 짧아지고 나중에 피부가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윤광 살릴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부위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커버 목적의 파우더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 파우더를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컨실러 작업을 너무 잘 해놔서 피부가 정말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스팟 커버를 열심히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스팟에 커버를 해놓은 거를 파우더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유분기 때문에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로 한 번 더 커버하면서 코팅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위들만 이중으로 파우더를 할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묻힌 다음에 양 조절은 살짝만 커버한 곳에 살살 찍어주세요. 절대 힘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힘 많이 주면 100% 지워져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스팟 커버한 곳에만 살살. 사실 이걸로 커버가 더 되라 이렇게까지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워지지 말라고 코팅해주는 용도? 너무 많이 하면 피부 표현이 안 예뻐 보이니까 그냥 살살 스팟만 콕콕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는 픽서를 잘 사용한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픽서를 먼저 뿌린 다음에 그 픽서가 다 말랐으면 그 위에 파우더를 하시는 게 좋아요. 파우더까지 다 한 상태에서 픽서 뿌리면 약간 몽글몽글하게 얼룩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우더는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파우더를 한 이상 베이스 메이크업 수정이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피부가 끈적끈적 촉촉한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해도 변형이 잘 되는데 가루를 얹어서 약간 고체화된 상태에서는 변형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수정 메이크업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싶다. 그러면 파우더를 좀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파우더를 너무 많이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때는 차라리 닦아내고 다시 바르는 게 더 깔끔해요. 파우더를 한 상태에서 쿠션이든 컨실러든 덧바르면 계속 뭉치기만 할 거예요. 엄청난 지성이 아니고 수정 메이크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파우더를 생략하거나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나는 나중에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 닦아내고 할 거다. 그러면 그냥 파우더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희 레슨 영상들을 1편부터 잘 봐와서 똑같이 그대로 한다면 수정이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파우더까지 해서 레슨 시리즈 중에서 베이스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색조 메이크업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다음 레슨 시간은 블러셔예요. 블러셔 기대되지 않나요? 블러셔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나 물어보고 싶었던 거 언제든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메이크업 순서는 저의 레슨 재생 목록을 보시면 돼요. 제가 1편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 선크림, 파운데이션 혹은 쿠션, 컨실러, 컬러 코렉터, 파우더까지 왔잖아요. 이 순서대로 메이크업 하시면 돼요. 다음은 블러셔니까 파우더 한 다음에 블러셔를 하면 되겠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해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따라하면서 나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해보고 나의 장점도 더 살려보고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볼게요. 감사합니다. Every waking